안녕하세요. 크롬사사입니다. 현재 시간은 2022년 11월 21일 오전 9시 17분이고요. 현재 비트코인 차트는 16,189달러, 대략 17분, 15분 전에 주봉 마감을 했는데, 그냥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. 최악의 주봉 마감을 했습니다. 방금 제 말씀을 들으신 분은 아니 갑자기 그게 또 무슨 소리냐, 무슨 뭐 특별히 음봉 캔들이 크게 나온 것도 아니고 새벽녘에 그냥 한 300달러 정도 떨어진 거 가지고 무슨 또 그런 호들갑이냐, 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제가 단적인 차이를 말씀을 드릴게요. 원래는 주봉의 모양새가 이런 모양새였습니다. 원래는 이게 지금 얼마 안 됐죠. 저번 주 토요일 새벽 시간도 아니죠. 대략 한뭐 7시쯤에 마감을 하니까 7시 반쯤에. 지난주 아침에, 지난주도 아니고 그냥 토요일이라고 할게요. 지난 토요일 아침에 주봉 마감의 모양이었습니다. 아시다시피 주말 동안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막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하진 않아요. 근데 이렇게 마감되었어야 할 주봉이 지금 오늘 불과 주봉 마감을 앞둔 한 3시간 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모양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.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마감되었어야 될 캔들이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. 그래서 어쩌자라는 거냐? 그게 그렇게 대수야? 네, 엄청난 대수입니다. 최소 제가 보기엔 엄청난 대수입니다. 엄청난 대수. 그래서 어떤 가격 변화도 상황에 따라서 그 의미 부여가 상당히 달라지거든요. 실은 차트 분석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얘기가 가끔 있는데 가장 어렵고 디테일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. 이런 부분. 그래서 작은 가격 변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 작은 가격 변화가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고요. 큰 가격 변화지만 그 큰 가격 변화가 일어난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가격 변화도 있습니다. 그건 양봉도 마찬가지고요. 음봉도 마찬가지인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,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새벽 주봉 마감을 앞두고 새벽 한 3시간 전부터 일어난 이 캔들 변화는, 즉 이 양봉 캔들을 이 음봉 캔들로 바꾼 이 변화 자체는 가격적으로 숫자적으로 계량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그 다음에 시기를 봤을 때는 의미 부여를 엄청 많이 해야 될 캔들의 변화라는 거죠. 원래 이렇게 됐어야 될 캔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. 그냥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지금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, 그다음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으셔야 할 이 월봉상의 이 하락 다이버전스가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앞으로 월봉 마감까지는 10여일이 남았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. 자, 만약에 20분 전에 비트코인 차트가 주봉 마감을 이 캔들, 이 CME 차트처럼 캔들 마감을 했으면 저는 이 하락 다이버전스의 가능성을 100%로 봤을 겁니다. 100%. 그 말은 즉슨 12월부터는 무조건 반등장이 나온다는 거죠. 무조건. 특히 알트 반등장은 좀 크게 올 거고요. 근데 이 주봉, 이렇게 마감되었어야 할 주봉을 불과 새벽 주봉 마감 3시간 전에 이따위 캔들로, 이 안 좋은 캔들로 만든 것을 보니 비트코인 저점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. 만약에 캔들이 이렇게 마감이 됐으면 저는 직전 저점, 즉 이 비트코인 차트 기준으로 15.5K,
CME 차트 기준으로는 이 14.9K가 저점일 겁니다. 그리고 이 14.9K는 향후 최소 한 3, 4년 동안 어쩌면 앞으로 영원히 볼 수 없는 저점일지도 모르겠네요. 뭐 이 정도의 긍정적인 말을 했을 겁니다. 근데 크죠? 아니 이 캔들과 이 캔들의 차이가 대체 뭐라고 쟤는 저렇게 좀 심한 얘기를 하지?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차이예요. 그 차이. 차트를 잘 보느냐 못 보느냐는 그 차이입니다. 단지 숫자적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봐야 되고 시기를 봐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차트 공부 많이 하고 온갖 뭐 기술적 분석, 지식적으로 많이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. 또 다른 문제입니다. 근데 정말 안 좋게 마감을 했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테더 도미넌스 차트가 쉽게 말하면 이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양봉 마감을 했는데 이게 불과 뭐 4시간, 5시간 전만 해도 이게 꽤 깊은 음봉이었거든요. 꽤 깊은 음봉이었습니다. 토요일 내내 이게 음봉이었어요. 근데 뭐 아주 살짝 신랄 같은 음봉이 아니라 뭐 이런 신랄 같은 음봉이 아니라 이러한 신랄 같은 음봉도 아니고 요 정도 수준의 음봉이었거든요. 이 정도 수준의 음봉이었거든요. 불과 어제 이 시간대만 해도 이 정도 수준의 음봉이었어요.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음봉을 주봉 마감 하루 앞두고 새벽녘부터 해가지고 이 정도 수준의 음봉을 이 양봉으로 바꿔버린 거예요. 주봉 마감되기 직전부터 작업을 쳐가지고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니까요. 그리고 그걸 알아차리는 게 핵심입니다. 기술적 분석으로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계속 뭐 테더 도미넌스를 이제 좀 말씀을 계속 드릴 건데 이 가능성이 불과 한 이틀 만에, 이틀도 아니죠. 지금 토요일 상황에 비해서 저는 이 토요일 상황에서 이 테더 도미넌스의 월봉 하락 다이버전스의 가능성을 90% 이상으로 봤을 거고 만약에 지금 25분 전에 마감된 이 비트코인 주봉 차트마저도 이런 형태로 마감을 했다면 아마 이번 주 월봉 테더 도미넌스 상의 하락 다이버전스는 거의 100%에 가깝습니다 라고 거의 자신있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. 근데 불과 이틀 만에 저는 어쩌면 이게 하나가 더 나오면서 테더 도미넌스 상에서 이런 캔들이 하나가 더 나오면서 이 월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캔슬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졌고요. 이제 그 가능성을 물어보신다면 방금 전에 D가 90% 정도의 가능성을 봤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테더 도미넌스 월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의 가능성은 몇 프로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50대 이제 50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. 이제 모르겠어요. 둘 중에 그러면 좀 더 1%라도 더 가능성이 큰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취소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. 즉 취소될 가능성 51%, 지금 상태처럼 하락 다이버전스가 유지될 가능성 49%. 즉 여기 하나 더 올라가면서 이게 지금 이제 요 위로 이렇게 삐쭉 나와 버리는 거죠. 그게 그렇게 대수냐라고 하면 네, 그렇게 대수입니다. 이게 왜 그렇게 대수냐면 이제 이 하락 다이버전스, 이 월봉상의 하락 다이버전스를 다시 컨펌 시키려면 두 개가 필요하거든요. 차트 이론상, 캔들 이론상 두 개가 필요합니다. 첫째 필요한 게 음봉 캔들이 하나 필요하고요. 언제처럼? 이때처럼.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양봉 캔들이 또 필요합니다. 그럼 몇 달이 지체된다는 얘기인가요? 2달이 지체된다는 얘기죠. 즉 내년 봄까지 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큰 차이죠. 작은 가격 변화인데 큰 차이죠. 이제
이게 실력입니다. 실은 말하면. 단순히 뭐 기술적으로 멋들어지게 뭐 파동을 세고 추세선을 긋고 하는 게 아니라 악마는 디테일에 있습니다. 악마는 디테일에 있어요. 근데 그 작은 디테일 측면에서 봤을 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오늘 주봉 마감 약 3시간을 앞두고 조금 일어났어요. 그래서 모르겠습니다. 이제 제 예상과는 또 다르게 뭐 이번 주 또 주봉이 또 뭐 어떻게 마감이 될지 10일 뒤에 월봉이 어떻게 마감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월봉상에서 하락 다이버전스만 컨펌이 되면 이제 이게 나오거든요. 쉽게 말하면 이게 나옵니다. 이 사이클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. 아, 이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. 이게 최소 이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. 그럼 뭐 최소 이때 보니까 10월에 시작해서 마지막 양봉 만들어지기까지 해넘어 다음 달 4월이었으니까 거의 얼마인가요?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펌핑을 했다라는 거죠. 즉 6개월 동안 쭉 지속되는 회복장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었고, 그리고 이 태도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막바지 과정, 즉 차트가 이렇게 보통 꺾이거든요. 그러면 태도 도미넌스 차트가 마지막으로 U자형 패턴을 만들면서 이렇게 평탄화 작업을 하는 구간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는 타이밍을 잡고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 나머지 기간 동안 그게 2달이 됐든 석 달이 됐든 넉 달이 됐든 알트코인을 매수해서 들어가면 넉 달 동안 그냥 계속 달려버리거든요. 심지어는 비트코인 떨어지든 말든. 그럼 이때가 바로 알트코인으로 자신의 계좌를 단숨에 10배, 쉽게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100배까지도 뻥튀기 시킬 수 있는 시기가 나오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. 이 시기. 돈을 이 시기에 버는 거예요. 알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거. 알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건 이때 저점 잡아가지고 테드 도미넌스 상에서 저점 잡아가지고 이때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때 잡아가지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이는 타이밍을, 고점 타이밍을 이때 잡아가지고 이때까지 끌고 가서 돈을 와장창 버는, 이때는 존버가 됩니다. 석 달, 넉 달 존버가 돼요. 근데 지금은 백날 알트코인 최저점 발바닥 각질 잡아봐야 석 달, 넉 달 존버가 안 돼요. 절대 못 해요. 그냥 뭐 어디 산속에 처박히지 않는 이상, 휴대폰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상, 어디 뭐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존버 못 합니다. 알트 가격은 뭐 하루가 다르게 막 이렇게 하면서 우상향을 할 건데 이걸 어떻게 버팁니까? 자고 일어났더니 100% 수익이었던 게 하루 지나니까 20% 수익으로 바뀌고, 자고 일어났던 게 한 80% 수익이었던 게 또 자고 일어났더니 한 뭐 30%, 20% 수익으로 바뀌고, 심지어는 분명히 내가 한때는 그 알트코인 수익률이 80%, 90%였는데 비트코인이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잡았던 최저점 가격이 이 중간에서 막 나와버리고 하는데, 이거 어떻게 존버해요? 못한다고요. 근데 이 시기가 되면 알트코인 차트가 이렇게 가버린다니까요. 알트코인 차트가 이 시기에 테더 도미넌스 차트가 쭉 내려오다가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비트코인 차트가 추세가 꺾이는 그 타이밍에 들어가시게 되면 알트코인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이 갑자기 이렇게 움직인다고요. 뭐 조정도 안 줘버리고 가버린다고요. 그러면 그때 그 시기에 여기에서 잡아서 요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. 대략 뭐 요런 데까지 끌고 가라. 그럼 이때가 이제 알트코인으로 뭐 10배, 미친 알트 타게 되면 100배까지 차트를, 자신의 계좌를 불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.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영업비밀의 상당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만큼 제가 좀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좀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. 이런 얘기를. 충분히 그걸 기대해 볼 수 있는 순간이 거의 목전에 왔었는데, 진짜 목전, 즉 주봉 마감까지 3시간 전까지 왔었거든요. 근데 그걸 캔슬 시켜버렸어요. 지금 차트를 움직이는 특정 세력이. 그래서 좀 되게 안타깝네요, 실은. 뭐 저도 이제
들어가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, 그 다음에 뭐 코인도 몇 개, 다른 잡코도 몇 개 샀어요. 큰 금액은 아니고. 근데 이제 원래는 제 계획은 지난 CMC 차트가 마감했던 토요일까지만 해서도 손절 재매수 전략이 아니라 떨어지면 이제 물타기 전략을 쓸 생각이었는데, 저는 손절 후 재매수 전략으로 그냥 바꿀 생각입니다. 손절 후 재매수 전략으로 바꿀 생각이에요. 그래서 뭐 손절 가격은 이제 오늘 내일 해가지고 좀 더 차트를 봐봐야지 알 것 같고요. 그냥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.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도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. 뭐 이런 뭐 도미넌스 분석을 이용한 차트 분석이나 캔들 마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, 좀 이렇게 받아들이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실은 아니 고작 새벽에 뭐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$300 조정 왔던데 쟤는 뭔 저리 호들갑을 치지, 뭐 이렇게 받아들이실 분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, 그게 비트코인으로 돈 벌기 어려운 이유입니다. 그게 현물로 벌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현물을 하지 않으면 이런 사이클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선물이 뭐 혹자는 선물이 난이도가 훨씬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, 솔직히 말하면 선물은 뭐 비트코인 차트만 분석하면 되거든요. 비트코인 차트 정도만 뭐 짧은 시간 프레임에서. 그래서 어쩌면 더 뭐 이것저것 다 잴 필요 없으니까 간단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. 간명할 수도 있으실 뭐 사람들도 있긴 할 것 같아요. 뭐 제 입장에서도 대신 뭐 스트레스나 아니면 뭐 일상을 갈아 넣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선물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환경이고, 뭐 그런 환경이 안 되시는 분한테는 절대 권하고 싶지 않은 영역이거든요. 일상을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. 몸을 상해야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. 몸을 상해야지, 선물은 쉽게 말하면. 그럴 각오가 안 돼 있는 분이시라면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. 나는 언제 어디서나 차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주어지지 않으면 뭐 할 수가 없는 영역이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.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.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충분히 영위를 하면서 정상적인 조금 압박감이 덜한 상황 속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서 충분히 비트코인 현물은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가치가 분명히 있거든요. 충분히 분석의 영역에서도 대응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.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마냥 또 쉬운 건 아니고 무작정 그냥 존버만 쳐야 되는 것도 아니고,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와 시드 분배를 잘해야지 극한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거고요. 그게 아니라면 그냥 무지성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. 나는 그냥 떨어지면 무지성 매수를 해서 5년이든 10년이든 그냥 분석이고 뭐고 이 시장의 미래를 믿고 비트코인은 인터넷 금이다라는 걸 믿고 비트코인은 언젠간 달러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걸 믿고 비트코인은 언젠가는 맥시멀리스트가 그토록 주장하는 100만 달러를 갈 것이다라는 믿음으로, 종교적인 믿음으로써 존버 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. 뭐 그게 나는 선택이 안 된다, 그 어느 것도 선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시장을 떠나셔야겠죠. 돈 벌는다라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. 그게 뭐 선물이 됐든 현물이 됐든 그냥 무지성 존버가 됐든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. 오늘 그 주봉 마감 3시간 전에 있었던 가격 그 작은 변화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가격 변화 중에 하나였고요. 최근 제가 몇 년 동안 차트를 보면서 주봉 마감 전에
이렇게 장난을 친 케이스는 뭐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네요. 예전에 코로나 빔 때 한번 본 것 같은데, 코로나 빔 때 한번 본 것 같고, 와, 이걸로 만들어 버리는 건, 또 주방 마감 3시간 전에 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테더 도미넌스에 진짜 안 좋은 영향을 미쳐버렸네요. 네. 좀 더 많은 걸 좀 더 다시 봐야 될 듯한 상황이 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.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힘을 내서 제가 시황 영상을 올릴 것 같네요. 그래서 구독, 좋아요 좀 많이 좀 눌러주시고요. 그래도 뭐 트레이딩 뷰에 분석물 좀 올렸더니 한 30명 넘게 조금 늘었네요. 구독자가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혹시 제가 구독자 1000명 이상 되게 되면 뭐 매일 한다고는 장담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에 뭐 주말 이용해 가지고 뭐 한두 번이라도 뭐 라이브 방송도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할 생각 없고요. 뭐 상승장 때 하게 되면 서로 신도나고 돈 버는 맛에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위로 방송이 돼야 되는 거고 다 같이 희망 노래를 불러야 되는 방송이 될 것 같아서 크게 의미도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